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을 위한 진화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식물은 독립영양체이고 동물은 종속영양체여서 생존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물은 식물과 달리 먹이를 찾아 이동해야 한다. 동물은 움직여야 하므로 지각 기능과 운동 기능이 필요하고 뇌가 발달해야 한다. 움직임은 목표와 방향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적 지향은 동물의 본질이다. 우리의 행동에는 목적 지향이 있으므로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맹목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몰입은 산만한 상태에서 높은 집중도로 가는 행위다. 그러므로 저절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 반드시 긍정적 보상이나 부정적 보상에 힘이 작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보상이 크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몰입하기가 쉬워진다. 몰입 상태에서 우리는 자아실현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자아실현이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하면서 평소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과를 계속해서 얻을 때의 성취감은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몰입의 메커니즘을 현대 뇌과학으로 증명해보자. 쥐를 이용해 전기 자극을 통한 쾌감의 보상 체계를 연구한 것이 있다. 쥐의 쾌감이 발생하는 뇌 부위에 전극을 이식하고 쥐가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 자극이 되도록 했다. 쥐는 금방 스위치를 누르면 쾌감이 온다는 학습을 했고 1시간에 무려 700번 이상 스위치를 눌러댔다. 심지어 먹이, 물, 짝짓기 등과 같은 본능 충족 행위까지 마다하고 전기 자극을 선택했다. 결국 쥐는 죽을 때까지 스위치를 눌러댔다. 이후 다른 연구자는 전기 자극 대신 아펜이나 코카인 같은 약물로 시험했는데 실험동물의 반응은 전기 자극과 똑같았다. 이처럼 쾌감의 보상 효과는 모두 도파민 분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 관람이나 독서,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취미 활동도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낯설고 새로운 경험도, 매력적인 이성과 사랑에 빠졌을 때도 도파민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물질이 분비되면서 지고에 고양된 감정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일에 도전해 성취했을 때 희열을 느끼는 것도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파민은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질이다. 우리 몸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생명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 특성은 쾌락과 고통의 균형을 맞추려는 뇌의 작용과 연결된다. 우리는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하다가 중단하면 불쾌감을 느낀다. 이는 쾌락이 사라지면서 고통을 느끼는 현상이다. 이런 쾌락적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고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이다. 쾌락과 고통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중독 현상은 마약, 알코올, 카페인, 도박 등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도 나타난다. 스마트폰 중독은 뇌를 팝콘 브레인으로 만든다. 이는 강렬한 자극에만 튀어오르는 팝콘처럼 반응한다는 의미로 데이비드 레비 교수가 붙인 이름이다. 팝콘 브레인으로 변하면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무기력,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충동성이 증가하고 집중력은 저하된다. 게다가 뇌의 편도체는 활성화되고 전두엽은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된다. 전두엽은 인격과 행동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전두엽 발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아기의 뇌는 필요량보다 많은 시냅스를 생산한다. 이후 자라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는 점차 제거되는데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전두엽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사고력이 많이 요구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창의적 사고가 요구되는 토론이나 창작, 능동학습, 토론, 수업, 기획 등이다. 특히 몰입은 전두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동이다. 아이들에게 문제를 주고 더디더라도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쾌락과 마찬가지로 몰입을 통한 즐거움도 도파민 쾌감 보상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몰입은 장기간 지속해도 고통은 없고 고도의 지적 능력과 행복한 상태가 유지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전두엽 함량에 있는 A10 신경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신경계는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과다 분비되는 경우 스스로 회수하는 자가 수용체가 있어 과다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A10이라는 도파민 신경 섬유로 이루어진 전두엽 함량은 자가 수용체가 없다. 그러므로 전두엽 함량에서는 도파민 과잉 상태가 유지되므로 쾌감도 지속되는 것이다. 이는 몰입을 장기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경험하는 것이다. 조지 포르드는 시냅스와 자아에서 우리의 사고와 감정, 활동, 그리고 기억과 상상은 모두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결과라고 말했다. 시냅스가 가진 놀라운 특성은 가소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가소성은 외부의 힘에 의해 형태가 변하면 그 힘이 없어져도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가리킨다. 시냅스의 이런 가소성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다. 신경가소성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하면 관련 시냅스가 변화하는 성질을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 시냅스는 정보 처리 능력과 감정을 빚어내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농구에 관한 시냅스가 강화되면 농구 실력도 향상되지만 농구에 대한 재미도 생기는 것이다. 몰입 체험과 뇌 과학의 지식을 종합하면 보다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시냅스는 형성되고 그에 따라 나의 감정도 변한다. 결국 이것은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뇌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해야 하는가? 바로 창의성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발달시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미지의 문제에 도전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반복하는 몰입학습법이 바로 그것이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거부감을 주는 것도 없지만 이보다 더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도 없다. 칙센트미하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최선을 다하려는 공통적인 동기를 찾아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 이들은 다가오는 죽음을 항상 의식하면서 최선의 삶을 추구했던 것이다. 내가 몰입을 시작한 동기 역시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면서부터였다. 죽음에 대한 통찰은 다른 사람이 죽음에 대하여 써놓은 글을 읽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죽음의 의미를 가슴 깊이 사무치게 느껴야 한다. 인생은 죽음을 향해 질주한다. 이 숙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죽음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다가 나는 죽음에 저항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 유일한 기회이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장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생동감 넘치고 삶의 희열로 꽉 찬 나의 모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